노인 연령 갖다가 75세로 옮겼다고 봤을 때 만약 실제적으로 정년제도라든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이런 많은 것들이 75세까지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한 10세 정도는 소득이 없는 구간들이라든가 사회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은 노인 연령 기준이 빙긴됨으로써 고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한 노인 연령 기준을 갖다가 우리나라는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는 1889년에 비스마르크가 연금제도를 도입하는데 그 당시 독일 국민을 위해서 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 즉 연금을 처음 타는 연령을 갖다가 65세를 정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세계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65세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노인복지법이라든가 많은 개별법에서 노인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이동권 보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을 갖다가 무료 승차한다든가 KTX라든가 여객선, 비행기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갖다가 이용할 때 운임의 한 10에서 30% 정도로 감면해주는 혜택들이라든가 독감 백신을 접종할 때 무료로 해주는 것들, 또 이 고궁이라든가 박물관들 방문할 때 면제해주거나 무료해주는 것들,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노인 인구가 이미 1,000만 명이 넘어섰고 한 2050년 정도 되면 2,000만 명이 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거의 한 45%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노인 인구들이 많은 각종의 혜택을 받는 데 비해서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를 지불을 해야 될 그런 일하는 세대들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보장 지출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 미래 세대들이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현재 저출산 현상이 아주 장기간 오래되다 보니까 생산하는 인구, 즉 일할 만한 인구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노인 인구는 상당히 건강 수준이 좋아지고 또 학력 수준은 높습니다. 이런 그 고령층의 연령들이 좀 더 노동시장에 남아서 일을 하면 미래에 부닥칠 수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 사회보장의 어떤 지출이 많아지는데 이런 고령층들이 사회보장의 수혜를 입는 어떤 그런 인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금을 낸다든가 사회보험료를 낸다든가 이런 역할을 한다면 그만큼 미래의 어떤 그런 고령사회에서 보면 상당히 사회보장 지출의 압박을 갖다가 해소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을 좀 높이는 게 좋겠다 하는 건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보면 15세에서 64세가 생산하는 연령 인구인데 그냥 만약에 우리가 노인 연령을 갖다가 10세라든가 75세로 옮긴다면 인구 통계 수치상으로 보면 생산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60세 이상 또 65세 이상 인구들이 과연 일할 수 있는 만큼 환경 여건이 조성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노인 연령 갖다가 75세로 옮겼다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정년제도라든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이런 많은 것들이 75세까지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한 10세 정도는 오히려 소득이 없는 구간들이라든가 사회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은 노인 연령 기준이 빙긴됨으로써 고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 고령층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고용하는 데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의료라든가 학설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나이가 들면 쉽게 고령층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령층들이 신체적이라든가 또는 인지적 기능들이 노화로 인해서 쇠퇴되기 때문에 임금 많이 받지만 일하는 생산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한테는 상당히 손해볼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연구들에 의하면 1914년생까지가 2차 베이비 세대들인데 이 2차 베이비 세대까지 노동시장에 빠져나와야지 노동력 부족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이때가 한 2035년 정도 되는데 그 이전에는 노동력 공급이 좀 과잉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어진 일자리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일자리를 두고 고령층들하고 청년층들하고 일자리 관련돼서 쟁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령층들이 과연 꾸준히 50대, 60대에 들어서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환경이라든가 기술 발달에 적응하면서 충분하게 생산력을 갖출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업의 어떤 노동 생산성 감소의 리스크, 그다음에 청년층과 고령층과의 좋은 일자리 두고 생기는 갈등의 문제, 그리고 하나는 고령층 스스로의 어떤 능력들, 이런 세 가지 것들이 정년 제도를 둘러싸고 우리가 많은
또 논쟁 내지 또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유럽 사회도 빠르게 인구가 우리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또 노동력 부족이 우리보다 더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고령층들이 노동시장에서 좀 더 남아서 일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그 과정에서 정년을 갖다 연장하는 과정에서 청년 세대들의 어떤 불만이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정년제도의 어떤 개혁이 상당히 세대 간 갈등 유발 때문에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1947년생에서 1949년생 단과 세대들이 2005년, 2006년에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그 뒤로 고용절벽이 일어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단과 세대가 3년만 딱 베이비 세대에 이르렀었고 그다음부터는 출산력 저하 때문에 인구 차이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 단과 세대들이 물러나고 나서는 너무나 노동력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층하고 고령층하고 일자 쟁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사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보장을 주는 연령하고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는 정년 시기는 일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국가들은 연금 수행 개시 연령하고 정년 연령하고 거의 일치를 하게 만들어 놉니다. 그만큼 노동력 부족 문제하고 사회보장에 어떤 그런 부담 문제를 갖다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못하죠.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고 연금 갖다 탈 수 있는 연령은 지금 63세 정도 되고 있죠. 2033년 이후부터 연금을 타는 세대들은 65세부터 연금을 탑니다. 그러면 60세 정년하고 65세 연금 타는 시기하고는 5년 간격이 있습니다. 이 5년 간격은 소득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되겠죠. 통계청 추계에 하면 207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50%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2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라는 겁니다. 이제는 노인 인구라는 어떤 관점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자기가 원할 때 의지가 있을 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되고 그런 중에 어떤 고숙련, 숙련된 그 경험, 지적이라든지 경험적 자산은 미래세의 자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가 제도적인 어떤 개선도 빠르게 돼야 되지만 인식의 어떤 그런 개선도 중요합니다.